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7월 말쯤 되면 이제 드디어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두 조합만으로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5월에는 단 한 조합 주력 몰빵으로만 8연승까지 만들어냈던 기록이 있어요. 다만 이제 10연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짜치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고, 말로만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숲TV 오셔서 제 방송국 아르바다 검색하시고 방송국의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적중 게시글들 링크 따서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당시 올렸던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곧 타고 들어오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추가적으로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짤막하게 끊어서 하실 분들 이렇게 또 별풍선 후원을 해 주시게 되시면은 생방송에서 또 바로 또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에 맞춰서 한 번만 후원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주간 경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만 또 한 번 올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바로테 프랜슨 그리고 니오넴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오늘 주간 적중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 주간 같은 경우는 11일 중에 9일 적중 그리고 3일이 올킬입니다. 오늘 만약에 니오넴 일반승 정도만 해준다라거나 적퉁만 내줘도 또 4일 올킬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세 이어서 내일 주간은 승부 금액업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승부 금액업 참여하실 분들은 시드 바짝 모아서 내일 주간에 한번 태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메이저리그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메이저리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간 괜찮습니다. 올킬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잘 듣고 잘 골라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뉴욕 양키스랑 시애틀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간 승부 금액업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최근에 또 우리가 금액 올린 구간들 또 이제 주말 구간이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또 양키스랑 시애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가 완전 개스나임이 되었습니다. 정말 뭐 10경기 중에 7경기가 역패가 나와버리면 이걸 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선발 투수로서 이게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이 결과물이 나온 게 좀 많이 적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놨고 오늘은 자, 일단 양키스랑 시애틀 경기 제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윌 워렌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울 5점대고요. 뭐 안정감 있는 선발 투수는 아닙니다. B급 정도, 뭐 많게는 뭐 적게는 좀 C급 정도 이런 선발 투수고,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운드가 완전 고갈된 상태입니다. 던질 수 있는 쓸만한 선발들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렌 선수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와중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워렌 선수의 문제점은 장타입니다. 홈 경기에서도 이제 오히려 장타가 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시애틀처럼 오히려 홈보다 원정 경기에서 빠따르기 더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다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형태의 유형의 선발 투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는 길버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4점대인데 길버트도 마찬가지예요. 로건 길버트도 제가 항상 주력으로 잘 끌고 가는 구간들은 홈 경기입니다. 그만큼 홈 길버트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지만 문제가 이제 원정 경기죠. 원정 경기만 왔다 하면 흔들리는 그 장타력과 그리고 이제 제구값들, 그런 부분에서 길버트는 오히려 제구가 날리면서 볼넷을 많이 허용하는 원정 경기력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본인이 원정 경기에서도 제구가 날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직선적으로 공격적으로 촉을 합니다. 복불복이죠. 정말 잘 던지거나 또는 터져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필이면 양키스 홈구장 OPS가 현재 홈팀 중에서 다저스 다음으로 높은 팀이 양키스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이 경기는 적은 점수가 날 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많은 점수가 좀 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양쪽 다 장타 대 장타, 결국에 빠따 값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배당 높은 걸 고르겠다. 저는 가장 먼저 오버 먼저 보겠습니다. 8.5긴 하지만 뭐 어쨌든 길버트가 정말 고점을 찍지 않는 이상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좀 안정감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시애틀 역배 그다음에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건 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역배 그리고 프랜승 선수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승은 딱히 그냥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프랜승은 이제 배당도 너무 적기도 하고 그죠. 자, 다음은 보스턴과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얘가 이 성이 뭐더라? 크리스티안? 아무튼 베어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오늘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이번 시즌 1승 9패, 방어율 5.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분석이 굳이 의미가 없는 경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보스턴의 힘은 빠따입니다. 빠따. 어쨌든 최근에 뭐 워싱턴을 상대로도 빠따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였죠. 제가 요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마인이랑 오바를 둘 다 제가 추가 주력까지 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높게 형들한테 권장드렸던 추가 주력 구간이었는데 마인 오바 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보스턴이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타율값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 가지 OPS 장타력도 올라간다라는 어떤 강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아예 브라이언이다, 그지? 브라이언 베우라는 어떻게 본다면 보스턴에서 현재 지금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원투펀치죠. 게리 크로시랑 같이 그만큼 원투펀치 중에 또 한 선수가 올라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오늘 투타 밸런스에서 이런 콜로라도라는 팀한테 밀릴 가능성 좀 없어 보인다. 어제 사실상 그 리처드 피처를 내놓고도 마인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브라이언 베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마인승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오늘 이제 뭐 카일 프리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홈 경기를 쿠어스 필드를 쓰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좀 더 약점이 있다라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WHIP가 1.6점대인 선수는 우리가 더 이상 선호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는 오버가 안 날지언정 보스턴 마헨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스턴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마르티네즈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4.2점대의 닉 마르티네즈겠고요.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유리 페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선발에 대한 사이즈는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정말 근소하게 마르티네즈가 낮긴 합니다. 닉 마르티네즈가 그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또 평가되는 신시내티 홈 구장에서도 오히려 홈 경기 성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5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가 3점대밖에 안 되고요. 이 선수의 강점은 어쨌든 간에 홈 경기에서 장타를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신시내티 홈 구장에서 장타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수한, 좀 경쟁력 있는 이런 이제 기록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닉 마르티네즈의 조금의 문제점은 이 선수가 이닝 기복이 좀 있어요. 이닝을 잘 먹을 때와 못 먹을 때 좀 기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불펜 구간에 마운드의 안정감은 살짝 물음표가 뜨는 건 맞긴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의 타율값이 더 좋습니다. OPS가 더 올라가는 팀이고, 제가 어제도 역배바 속에서 그래도 마이애미 역배를 더 건져드렸기 때문에 마이애미란 팀이 확실히 원정 경기에서 타율값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신시내티 홈 구장과 은근히 이 타선의 상성이 좀 잘 맞는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 페레즈가 최근에 불안하긴 합니다. 물론 또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6점대로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좀 불안한 선수는 맞긴 합니다만, 유리 페레즈의 강점은 어쨌든 간에 구위죠. 그래서 이제 장타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 이 닉 마르티네즈와 어쨌든 좀 비슷한 형태였던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타율에 그리고 이제 타자의 어떤 상성들, 특히나 마이애미가 우투수 상대로 굉장히 또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타율값은 확실히 마이애미가 나아 보이는 상황이다. 우리가
선발 이제 투수들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 오늘 같은 날 보면은 7개의 역배가 떠버리면서 70% 역배가 떠버리면서 쓰나미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진짜 이번 시즌 특히나 이 메이저리그는 선발 따라가는 경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뭐 따라간다? 타선. 타선의 흐름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역배 쪽으로 한번 돌려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마이애미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장드리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마이애미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시내티가 형들 그런 게 있어요. 홈 경기에서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못하거나 정말 잘하거나 그 빠따력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자, 다음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가 에런 시베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요간이야 이름이. 이번 시즌 1승 5패 방어율 4.6점대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베싯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의 세부 지표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에런 시베일이 확실히 낫습니다. 화삭 홈구장과 상성이 잘 맞고요. 에런 시베일의 원정 경기가 이제 방어율이 5점대인데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됩니다. 좀 더 좋은 모습이고요. 반대로 크리스 베싯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약점이 뚜렷합니다. 홈 경기 방어율 2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6점대 거의 두세 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는데 다만 이제 크리스 베시지라는 선수 뭐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5명의 선발 중에 한 선발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딱히 단점이 없어요. 육각형 투수고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육각형 투수가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 선수는 뭐 제구, 구위 그리고 결정구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이닝 소화 능력 대부분이 좀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는 선수다. 특히나 이 선수 승리 요정입니다. 토론토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많은 다승을 기록하고 있는 또 선수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가장 중요한 토론토가 직전 시리즈였죠. 어쨌든 얘들 어디랑 했더라? 에인절스 시리즈에서 그 마지막 경기를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만약 그러니까 양키스 잡고 지금 에인절스 잡고 우리 연승을 치고 있는데 에인절스를 마지막 경기까지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3연전에서 10연승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구단 기록을 또 이번 시즌 세울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토론토가 화삭을 또 잡아주게 되면서 오늘 9연승 오늘 승리하게 되면은 10연승입니다. 어느 정도 크리스 베시지라는 선수의 어떤 그런 승리의 가능성들 그리고 승리 요정의 어떤 그런 면모들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경험치 레벨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10연승을 앞두고 크리스 베시시 못 던질 가능성은 좀 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지표 그리고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를 좀 무시하더라도 토론토 쪽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다만 최근에 토론토가 승리할 때 좀 화끈한 맛이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승 정도는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좀 강심장이신 분들은 그래도 토론토가 이번 시즌 타선에서 쌓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10연승을 할 때 그래도 좀 시원하게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 토론토 마헨승에다가 언더바는 언더보드로 하겠습니다. 에런 시벨 구간에서 턴다란 느낌보다도 아마 이제 불펜 화이삭스의 그 가장 큰 약점이죠. 리그 최하위권의 불펜 그 구간에서 아마 토론토가 10연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시카고 컵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충격의 야마모토의 그 원정 5실점 그리고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고 0과 3분의 2이닝 강판은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원래 일본 투수들이 원정 경기를 참 잘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투수 치고 원정 경기 못하는 투수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존을 넓게 쓰고 굉장히 섬세하게 피칭을 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 투수들 중에서도 메이저리그 이번 시즌 가장 원정 경기 성적이 좋은 투수 바로 오늘 시카고 컵스의 이마나가 쇼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통산 성적은 5승 2패 방어율 2.7점대인데 이 선수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아직까지 0.9점대입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제구력과 확실하게 힘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컵스, 미러키, 그 다음에 시애틀 이렇게 세 팀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장타력과 OPS가 더 좋아지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팀이라고 또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 투타 구간에서 모두 강점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한다.
미네소타 선발 투수가 이제 우드 리차드슨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4.4점대입니다. 이게 이제 리차드슨에 대한 강점은 단점이 없다라는 거, 또 이 선수에 대한 단점은 강점이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 선수가 이제 홈런을 맞을 때 보면 주자가 꼭 쌓여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닝 히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펜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 우즈 리차드슨이 거의 5이닝을 못 던지죠. 항상 보면은 뭐 그만큼 이제 마운드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웬만하면 미네소타 안 건드리는 부분이 이제 타선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미네는 우리가 장줄 타기 좋은 팀이거든요. 미네소타는 어쨌든 타격값이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장줄 쭉 타면 돼. 근데 얘들 빠따 죽어 있을 때는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최근 미네소타의 어떤 타격 포인트 자체는 리그 최하위권 28위에서 29위에 대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는 그래도 컵스의 승리와 함께 좀 고배당 쓰실 분들은 마행승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랑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러키에 그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본다면 좀 충격적이었던 야마모토의 그 패배. 아무튼 자,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제이콥 미시올롭스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팬분들은 최근에 좀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투수고요. 정말 초신성처럼 올라왔다가 최근 원정 경기 좀 박살나고 오늘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미시올롭스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이번 시즌 4승 0패입니다. 방어율 3.4점대. 그러니까 클레이튼 커쇼의 지금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은 커브입니다. 커브가 회춘하고 있죠. 지금 커브볼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들, 그리고 이제 커쇼가 지난 시즌 또는 이제 부상 시즌, 지지난 시즌 계속해서 하락 포인트를 이제 기록했던 데에는 슬라이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광현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주구종인 커브가 계속해서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슬라이더라는 이제 두 번째 주무기죠. 두 번째 주무기를 끌고 와서 쓰긴 했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더는 자칫 잘못 던지면 결대로 넘어가는 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위험한 구종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밀어쳐서 홈런을 내보낼 수 있는 좀 적당한 그런 구종이란 말이지. 그래서 좀 타격 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애들도 이제 방망이가 타이밍이 밀려서도 대부분 홈런이 잘 되는 구종이 슬라이더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만큼 클레이튼 커쇼가 슬라이더도 그렇고 커브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가 이번 시즌부터, 그리고 이제 초반은 조금 흔들렸지만 최근부터 지금 계속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커브입니다. 거의 뭐 구종 가치가 껑충껑충 뛰어 올라오고 있고요. 또 클레이튼 코쇼의 강점은 경험치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 5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 1점대입니다. 그만큼 더 좋아지는 모습. 장타를 거의 안 맞아요. 원정 경기에서는. 또 미러키가 홈 경기 어쨌든 장타력도 좀 떨어진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우리가 언더 쪽으로 접근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시올롭스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명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홈 경기 방어율이 제로입니다. 아예 그냥 그 점수가 안 났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9위 몰빵 투수인 만큼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이런 9위의 힘은 보여줄 수 있는 투수다. 8.5긴 하지만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굳이 승패랑 핸디라인을 고르라고 한다면 미러키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미러키 프레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저스 쪽을 못 건드립니다. 지금은 다저스는 제가 어제 보면서 느꼈는데 완전 투타 밸런스가 다 고장난 팀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다저스에 어제 또 야마모토가 일찍 강판되면서 이 불펜들을 빨리 돌렸잖아요. 드라이어 그리고 페르난데스가 직전 경기에서 거의 뭐 40개씩 폭볼을 던지기도 했고, 뭐 반다 그리고 뭐 트레비노 둘 다 또 2연투기도 하고, 또 클라인도 2연투죠. 오늘 못 나오는 이제 불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캔자스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레발 떨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리오넴이 1점을 냈습니다. 10회 지금 초인가요? 11회 초인가요? 일단은 리오넴이 1득점을 했고요. 너무 크게만 이기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한 1점만 더 뽑고 게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올킬이죠, 여러분들. 좀 긴장되는데 기다려 봅시다.
자, 캔자스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캔자스가 크게 이겼어요. 캔자스가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이긴 이유 바로 피츠버그 선발 투수 앤드류 히니가 다시 한번 피장타가 고장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들 다음 앤드류 히니 경기 때 앤드류 히니가 원정 선발 등판하면은 이거 승부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앤드류 히니의 어떤 피장타율이 많이 좀 고장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다만 이제 뭐 캔자스시티가 그렇게 크게 이겼던 대회는 기본적으로 캔자스 바타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늘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우리가 좀 기대하긴 어렵겠죠. 오늘 캔자스 선발 투수가 세스 로고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2.6점대고요. 피치 선발 투수가 오늘 미치 켈러입니다. 와, 근데 진짜 피츠버그는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선발 투수들 화난다. 미치 켈러가 이번 시즌 방어율이 3.6점대인데요. 3승 10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3점대 방어율을 지금 기록한 투수가 10패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실점을 했으니까 당연히 매 경기 이 10번의 패배 동안 다 실점을 했으니까 이제 지는 것도 맞긴 한데, 야, 그래도 이거 3점대 방어율 3승 10패는 이제 피츠버그에 빠따가 얼마나 이제 모자란지 고장 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미치 켈러의 강점은 홈 원정에 편차가 없어요. 다 잘 던집니다. 기본적으로 구위 좋은 준수한 투수가 제구가 좋거든. 그리고 얘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안타율 좋고, 피장타율 좋고, 피홈런 리스크도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캔자스라는 팀에게 뭐 오늘 경기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는 투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선수도 뭐 10패를 기록했던 대회는 역시나 꾸준한 이제 실점률이 좀 바탕이 됐다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치 켈러 그 피칭 이거 리포트 보면은 이 10회 투수가 전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뭐 홈런도 안 맞죠. 심지어 얘가 볼넷도 주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피칭하면서도 제구도 잘 돼버리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이제 좀 우수하게 나타나는 편이기도 하고. 야, 이 참.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캔자스의 세스 로고라는 따지고 보면 뭐 1선발, 2선발급의 자원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오늘만큼은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캔자스 승에다가 승일무, 언더 세 가지 오늘은 모두 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드시면 고르시면 돼요. 고배당 좋아하시면은 승일무, 아니면은 좀 안정적이 가려면 언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잠깐만요. 캔자스. 오케이, 캔자스. 자, 다음은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메이저리그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그 상세한 어떤 리포트를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물론 이제 저기 어디야, 양키스의 맥스 프리드,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타렉 스코발, 그리고 어제 선발 등판했던 텍사스의 제이콥 디그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이제 그 탑4, 판타스틱 4 메이저리그에 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끼울 수가 있는 게 오늘 휴스턴의 선발 투수 헌터 브라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1.8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오늘 칸틸로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조이 칸틸로는 여러분들 불펜 투수입니다. 불펜 투수라서, 그러니까 불펜에서 롱을 맡고 있는, 기본적으로 2이닝에서 멀티이닝에서 많게는 3이닝 정도 먹어주는 불펜 투수, 즉 클리블랜드는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물론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역배를 띄워내게 되면서 얘들이 지금 연승인가요? 아무튼 연패를 또 끊어냈지만, 사실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9연패, 정말 연패가 길었던 데에는 클리블랜드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불펜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갔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불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가 계속해서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클리블랜드 또한 역시나 오랜만에 좀 장타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휴스턴의 홈 구장 자체가 좀 장타가 좀 잘 나와요. 그런 또 구장이기 때문에 좀 구장발을 또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헌터 브라운, 휴스턴 선발 투수 헌터 브라운의 최강점은 장타를 거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즌 피장타 확률이 2할입니다. 2할 때 2할 8푼. 이거는 형들 피장타율이 3할도 아니고 2할 때라는 거는 일본 야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예요. 이거 지금 일본 야구에서도
피장타율 2할 찍는 애들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그만큼 피장타를 안 맞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홈런 몇 방 맞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크게 신경 쓰는 수치는 아니고요. 피장타율 2할 때 이거는 저는 정말 언터처블하다고 생각합니다. WRCIP 0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닝 소화 능력도 꽤나 준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휴스턴이 이 펀터 브라운 내놓고 진다. 지금 클리블랜드 상황에 진다. 이거는 좀 생각이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뭐 선발 따라가는 경기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S급 투수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하긴 합니다. 최근에 맥스 프리드도 그랬고 뭐 타릭 스코발도 그랬고 헌터 브라운 정도까지도 본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휴스턴 승에다가 휴스턴 마헨승 언더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터 브라운 보면 전성기 벌렌더가 다시 왔다. 그니까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지금 헌터 브라운 형들 오늘 구종 가치가 15경기가 있으니까 30명의 선발 투수가 있잖아요. 30명 선발 투수들이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가장 높아요. 오늘 헌터 브라운이. 다음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오늘 샌프 선발 투수가 로비레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타이후안 워커입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은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비레이 같은 경우에도 벌써 9승 찍어냈고 싸이영 때였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스멀 보이는 또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로비레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공격적이죠. 피칭 내용 자체, 로케이션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홈런 허용률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이런 S급 투수치고는 홈런 허용률이 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9위로 미친 듯이 지금 찍어 누르는 애들도 얘가 피장 타율이 지금 3할 4푼대거든요.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터 브라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로비레이를 보면서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조금 이제 샘프가 아쉬워지고 있는 게 불펜이에요. 불펜이 조금은 힘이 살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는 뭐 역시나 뭐 지금 로비레이의 강점, 싸이영 때 보여줬던 그 탈삼진 능력 대단합니다.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데 칠 수 있는 타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닝도 잘 먹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피칭 내용 오늘 보장되어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 또 OPS가 또 많이 떨어지는 팀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로비레이 오늘 충분히 6이닝 이상은 먹어줄 것 같다. 또 필라 선발 투수 오늘 타이후안 워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원래 그 9위 몰빵 투수거든요. 싱킹 페스티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9위 몰빵 투수라서 홈 경기 때 원래 더 좋아진 투수긴 한데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 애들이 좀 유일하게 유독 원정 경기를 좀 잘 던진 애들이 많습니다. 얘도 이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좀 좋고요. 홈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2점대로 좀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이게 좀 운이 좋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POPS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원정이랑 홈에서 둘 다 7할이기 때문에 뭐 그냥 원정 경기에서 다른 적은 이닝으로 좀 운 좋은 경기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타이언 워커의 어쨌든 약점, 원정 경기에서 긴 이닝 던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어제 같은 경기 내용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하게. 어제 제가 승일무 이거 찍어드렸는데 좀 아쉬웠죠. 2점차 경기가 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는 오늘 양쪽 다 S급, A급 투수기 때문에 뭐 1점차 경기 예상해 봅니다. 이거 승 1무에다가 언더, 샘프 일반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애슬레틱스와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스프링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4.0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푸엔테스입니다. 이번 시즌 0승 2패 방어율 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 제프리 스프링스가 홈 경기에서 약한 건 맞습니다. 이번 시즌 그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들 중에서 홈 경기 강한 투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 최근에 그 프리베이드를 했었는데 그 한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홈 경기가 다 약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푸엔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뭐 따지고 보면 이거 여기도 불펜 데이죠. 다만 뭐 푸엔테스가 완전히 그 막 이닝 소화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3이닝에서 4이닝 정도는 먹어둘 수 있는 그런 또 선수이기도 하다. 다만 이 선수의 문제점도 원정 경기죠. 아직까지 뭐 선발로 뛴 수치가 4번밖에 없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많진 않지만 원정
원정 경기 방어율 무려 11점대 찍어주고 있고요. OPS도 POPS도 1이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애슬레틱스라는 이 홈 구장 너무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모로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애슬레틱스가 역배를 받았어요. 살짝 좀 의아했습니다. 애틀랜타 홈 경기였다면 모를까 애슬레틱스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배를 받은 애슬레틱스의 프랜승이 좀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이다. 심지어 배당도 괜찮더라고요. 1.2개 한 3배당 정도 주던데 아무튼 웬만한 팀들은 오늘 정배만큼 줬죠. 그만큼 요거는 뭐 핸디캡을 안고 가더라도 프랜승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역배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플루미넨시랑 그 다음에 첼시 경기인데 일단은 전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는 첼시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첼시가 이런 큰 경기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클럽 월드컵에서 이름값 다 해주고 있는 정말 뭐 PSG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기대값이 있었으니까. 근데 첼시는 정말 그 기대값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플루미넨시가 제가 계속해서 이번 클럽 월드컵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브라질 팀의 특성이에요.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팀이 바로 플루미넨시다. 전반적으로 양쪽 다 큰 이탈자들도 없고 저는 뭐 전술 구간들도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제가 볼 때 정규 시간 안에 승리가 날 만한 구간 아닙니다. 첼시도 화력으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보다도 조직력 축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쪽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 첼시가 이기더라도 1대0이면 2대0일 것 같고 플루미넨시 어느 정도의 그 본인들의 조직력 그리고 좀 브라질 팀의 특성인 좀 라인을 내리고 있다가 좀 포텐을 폭발시키는 형태의 어떤 그런 전술들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플루미넨시의 강점이 있죠. 브라질 팀들의 보통 이제 공통적인 강점인데 탈압박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첼시 어떤 이런 전방 압박 능력에도 나름 좀 수월할 것 같고 여러모로 역배를 받은 플루미넨시 심지어 이거 프랜승 배당이 2.2배당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프랜승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쓸만한 구간들은 많았어. 근데 주력으로까지 끌고 갈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 어쨌든 언더 먼저 그 다음에 플루미넨시 프랜승 마지막으로는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 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구간 모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메이저리그 전체 프리뷰를 끝 마쳐 드렸고요. 일단은 니오넴이 이대로 경기만 끝내면 올킬이긴 한데 과연 잘 가지고 와줄 수 있을지 한번 기원해 보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니오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연승은 이어가긴 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리고 내일 주간 구간은 또 승부 금액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또 승부 금액업 하실 분들도 내일 또 바짝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올킬 또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또 좋은 구간들 잘 골라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베팅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티 여러분들은 추천수 미리 채워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유튜브로 그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